안녕하십니까.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학과 17학번 김지훈입니다. 저는 이번 운동 손상 평가론 과제로 축구 선수들의 손상과 응급처치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목차로는 1번 축구 손상의 정의, 2번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흔히 발생하는 손상들, 전방 십자인대 손상, 햄스트링 근육 좌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 염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3번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 4번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참고 문헌으로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축구 손상입니다. 축구는 국내에서 이미 국민 스포츠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 경우에도 이제 축구를 많이 보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축구 경기 참여자와 선수들은 항상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는 급격한 감속과 방향 전환, 태클, 어깨 싸움과 같은 선수들과의 충돌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축구 경기에서는 부상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 이동국 선수와 곽태희 선수, 박지성 선수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명한 선수들도 경기 중 부상을 많이 당했으며 이로 인한 수술과 재활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브라질의 간판 스타였던 호나우두 선수도 경기 중 3번이나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는 공 하나를 두고 22명의 선수가 그라운드 내에서 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상이 다른 종목에 비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부상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경기 중 방향 전환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방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선홍 선수, 이동국 선수, 곽태희 선수 등과 같은 유명 선수들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한 선수들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며 재활 기간도 8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아주 심각한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축구 경기 중 접촉성 손상보다는 비접촉성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페인팅 중 방향을 전환하거나 상대 선수를 제치기 위한 동작을 할 때 발바닥이 땅에 고정된 채로 상체와 무릎 관절을 회전하거나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가 과부하를 받아 손상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햄스트링 손상은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손상된 선수들은 꾸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 후 회복 기간은 최소 4주에서 길게는 8주 이상 걸리며 초기의 얼음찜질과 같은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햄스트링 근육 좌상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동국 선수, 박주영 선수, 차두리 선수와 같은 국내 유명 선수들이 햄스트링에 손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구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 중 하나가 햄스트링 근육 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햄스트링이랑 허벅지 뒤쪽에서 주로 무릎을 접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앞서 말했던 선수들 외에도 상당수의 선수들이 햄스트링 손상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햄스트링은 주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강하고 큰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정의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근육 피로나 다리 길이의 불일치, 햄스트링 근육 간 힘의 불균형에 의해 손상이 되며 축구 경기에서 주로 강한 슈팅과 슈팅 시 헛발질을 할 경우 또한 갑작스러운 출발 또는 감속,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시에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렀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발목 염좌를 한 번이라도 입은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다시 발목 염좌를 당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 한 번 발목이 삐면은 자주 이제 그쪽 발목만 계속 접질리는 현상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보다 발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목 염좌 시에 많은 통증과 부종이 있지만 반복적인 발목 손상은 통증과 부종이 처음과 비교해 점점 감소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발목 염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날 다시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부종의 양이 적더라도 발목 관절과 인대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결국 만성 발목 불안정을 만들기 때문에 작은 부상이라도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치료의 가장 기본 원칙인 PRICE 원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P는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부상 부위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에 프로텍트를 따와서 프로텍션을 첫 번째로 정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레스팅,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휴식에 레스트를 따와서 레스팅이라고 정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스, 손상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얼음을 따와서 아이스로 칭했고, 컴프레션, 손상 부위에 적절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압박을 따와서 컴프레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높게 들어 올리다에 엘리베이트를 따와서 엘리베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PRICE 원칙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 부위를 고정시키고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친 후 상처 부위는 얼음 찜질을 해 혈종이나 통증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또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두어야 과다출혈과 붓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 예방법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발생되는 부상 중 충돌에 의한 부상은 거의 예방하기 힘들며 피할 수도 없지만 인대나 근육의 비접촉성 손상은 몇몇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상들 중 하나입니다. 우선 경기 전과 경기 후에 확실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운동하기 전, 운동한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실제 경기 시 갑작스러운 동작에서 발생되는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를 즐기는 일반인들,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도 반드시 경기 전 그리고 경기 후에 확실한 스트레칭을 필요합니다. 또한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면 인대 손상과 같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 전방 십자인대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복근과 등 근육과 같은 몸통 근육은 우리 몸에서 힘을 발생시키는 원천입니다. 몸통 근육이 약하게 되면 당연히 하체 쪽으로 스트레스와 부하가 많이 갈 것이며 이는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몸통 근육 운동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피로가 쌓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한 훈련을 피하고 부상 후에는 얼음찜질과 같은 즉각적인 치료를 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이번 과제를 참고한 ACSM 제10판 그리고 키스트의 과학향기 칼럼, 이 키스트의 과학향기 칼럼은 이제 스포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추천하는 칼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제가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학과 17학번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